자, 오늘은 제가 사회성에 꼭 필요한 자기 조절력 키우기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자기 조절력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자, 쉽게 표현하면 자기 조절력은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이 되고 뭐 타협이 되고 이러면 자기 조절력이 이제 성장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제 이 부분부터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이 자기 조절력은 대부분 3살 이후에는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기 조절력이 된다는 것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일단 신체적인 조절이 가능한지, 신체 조절, 그쵸? 두 번째, 감정적인 조절이 가능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의 어떤 놀이나 이런 상황에서 타협이 가능한지, 또는 엄마하고도 타협이 가능한지,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 이 신체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펑펑 뛰고 점프하고 이런 힘 있는 것들은 되게 잘 하는데, 조금 유연하게 몸을 숙이고 뭐 어디를 통과해야 되고 장애물을 지나가야 되고 어떤 높은 데서 옆으로 옮겨가야 되고 이럴 때 자기 그 신체 조절이 약한 아이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하거나 스탑하거나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거나, 하고 싶어도 이 아이 몸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신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감정 조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참아야 될 때, 화를 해야 될 때, 좀, 뭐 이런 경우들을 아이가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아이들을 뭐 분노 조절,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타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타협이 어떻게 보면 자기 조절력에서 더 훨씬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앞에 것들보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까 생각해야 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과정들이 앞에 것보다 조금 더, 그죠? 몇 단계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협까지 잘 할 수 있다면 자기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는 데에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크게 일단 나눠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 조절력을 일단은 키워야 되는가.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님하고 환경이 전부 다 다른데, 자기 조절력을 소거하는 그리고 방해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운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정확히 몰라요. 왜 정확히 몰라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그쵸?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 그냥 엄마 말을 듣고 움직이거나 눈치 봐서 움직이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고 이 아이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밑거름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되는 환경 중에 하나가 혼란스러운 환경.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통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 아이를, 통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 자기 조절력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통제를 하는 게 그냥 어떤 행동만 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뭐 감정도 강요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너무 속상해서 슬퍼서 막 우는데 그만하라고, 그만해, 뚝해, 그쳐, 뭐 이렇게 하면서 속상하고 힘든 그 감정을 느끼고 풀기도 전에 강제적으로 어머님들이 종료를 시키시는 거죠. 이 상황들이 물론 있겠죠. 아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 감정을 좀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 감정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 감정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 좀 주셔야 되는데, 그때 좀 개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데, 이거 우는 거 보기 싫고 징징거리는 거 보기 싫어서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기 조절력에 방해되는 환경. 지나치게 재촉하는 이제 부모님들. 빨리빨리 해. 이제 이게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쵸?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기다리기가 힘들어. 어디 외출 준비 한번 하려니까 아이가 신발 신는데도 한 날짜 걸리고 뭐 움직이는데도, 이게 이제 빨리빨리 계속 안 그래도 재촉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재촉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냥 엄마가 재촉하는 거를 따라하기도 급급하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재촉을 하시는 것은 아이가 자기 조절력을 좀 자기 스스로 뭔가 하는 것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조절력도 충분히 훈련하면 기를 수 있어요. 예, 기를 수 있어요. 충분히 훈련하면 기를 수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죠. 아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이거를 수습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이 말로 너 화났구나. 너 지금 속상하구나. 이거 말로 어머님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알려주시고 아이가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엄마 저 지금 무척 화났어요. 그걸 표현하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아이가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 말을 내가 엄마 나 지금 화가 나서 그래요. 자, 속상해서 그래요.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이걸 말로 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자기 조절력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엄마가 아, 너 화났구나. 진짜 화났겠다. 이렇게 공감까지 한번 해주시면 그 마음이 훨씬 수그러들죠. 말을 잘 못하는 아이라면 뭐 싫어요, 아니면 좋아요 이런 간단한 표현을 행동으로 만들어서 아이랑 엄마하고의 어떤 신호처럼 그쵸? 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고 정말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을 하기 싫은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럴 때는 굳이 말해 이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로도 조금 존중해 주시고 시간을 좀 두신 다음에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게 좀 큰데 기다리는 거. 기다리기 너무 안 되죠. 질문해서 제출해 주신 분 중에도 이 이제 내용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기다리기가 정말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나. 기다리지 못해서 예민해. 기다리지 못해서 짜증이 폭발해. 그쵸?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이 기다리기 어떻게 연습시켜야 될까요? 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요.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 먹고 싶어 바로, 걷기 싫어서 안아줘, 아니면 적어주세요 바로. 장난감 저거 갖고 놀고 싶어? 그래? 또 바꿔줘. 그럼 이거 하고 싶어? 그래? 이거. 이렇게 즉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경우라면 아이가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게 즉시 만약에 1분 안에 모든 것을 딱딱딱 엄마가 챙겨주고 들어주다가 어느 날 엄마가 한 5분, 10분 걸리면 아이가 폭발하겠죠. 못 기다려요. 네. 그래서 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 이전에 엄마인 내가 아이의 요구에 너무 빠르게 전부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았나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훈련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어머님이 예를 들면 뭐 간식을 줄 때도 아이가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간식 주세요 했어요. 그 이제 말한 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서 바로 간식 갖다 주고 이럴 텐데 이거를 좀 어머님이 천천히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아, 엄마가 지금 과일 씻고 있어. 포도 씻고 있어. 다 씻고 갖다 줄게 하면서 천천히 포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빨리 달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지금 씻고 있잖아. 해서 2분, 3분 천천히 텀을 두셔서 씻고 갖다 주시고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아침에 늘 8시에 밥을 먹는 집이 있어요. 꼭 8시에 먹지 않아도 돼요. 5분 전에 먹어도 되고 5분 후에 먹어도 되고 이런 거를 조금 유도를 있게 하셔서 5분 정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밥이 아직 뜸이 안 들었네. 5분 있다가 밥 차려줄게 해서 이 생활 속에서 기다렸다가 뭔가 얻고 기다렸다가 하는 훈련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가 5분 늦게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버스 정거장에서 뒤집어져서 왔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5시에서 5시 한 5분 사이에 버스가 항상 왔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5분이 돼도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얘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특히 이렇게 이제 좀 언어적인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거나 인지적인 기능이 조금 약한 아이들은 이런 부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차가 너무 많이 밀린데 저기 보니까 한 10분 정도 있다가 온대. 봐봐. 버스가 지금 몇 시에 도착 예정이래. 그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활 그 루틴처럼 여기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 이 정도 기다렸더니 버스가 오더라. 이게 그냥 루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인 이해나 인지적인 기능이 조금 약한 아이들은 이걸 일상생활에서 물론 언어적인 말도 계속 해주셔야 되지만 일단 그게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먼저 훈련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게 몸으로 느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5분 좀 늦게, 5분 좀 빨리, 어떨 때는 빨리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천천히 하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 텐데, 적응이 되면 아이들이 또 그게 익숙해져가고 기다려요. 아이가 원하는 게 즉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오는 상황을, 이제는 조금씩 다양하게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특히 예민하고 불안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 환경을 안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척척척.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모든 환경을 세팅해서 맞춰줄 수 없다. 아이가 이 세상과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해지도록 돕는 게 먼저다.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보호가 필요한 아주 1살, 2살 아이일 때는 그렇게 착착착착 이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4살이 되고 5살, 6살이 됐는데 이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다 커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아이의 그 불편한 것을 계속 이제 안 드러나게 감싸주는 것만이 이제 답은 아니고, 그런 불편한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아이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 여기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을 얘가 경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고 참아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계속 도와주시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신 거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이나 화를 우리 아이들이 다스리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감정을 풀고 조절하는 법을 찾지 못해서 아이는 컸는데 이 안에 분노나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뭔가 때리거나 부수거나 사고를 치죠. 아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독려하시는데 이 화나 분노 조절이 안 됐을 때 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화를 풀고 어떻게 속상한 걸 푸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아이들 간접적으로 배워요. 제가 아는 어머님 중에도 그런 분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베란다에 가서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하고 베란다에 가서 화 가라앉힐 때까지 창문 열어놓고 바람 쐬고 오신대요. 이제 다 방법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화가 났구나,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낀다는 거죠. 좀 잠깐 아빠한테 맡겨놓고 쇼핑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디 나가시면 안 되고 집에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집에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지만 아이한테 좀 모델링 해주시는 방법을 집에서 하나를 찾으셔서 정하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화났을 때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큰 소리를 낼 것 같아서 엄마가 5분만 쉬고 올게. 5분만 저기 방에 가서 엄마가 이렇게 숨 크게 쉬고 올게. 아니면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숨 한 10번 크게 쉬어야 될 것 같아. 크게 천천히 크게 한 10번 쉬고 엄마가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 이렇게 해서 어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그럼 아이들도 그 다음에 화났을 때 어떻게 할까? 크게 숨 한번 10번 쉬어볼까?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러면 저기 베란다에 가서 창밖으로 소리 한번 뭐 크게 한 5번 지르고 오자. 좀 전환시켜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기분도 좀 이런데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풀까? 아니면 너가 좋아하는 블록놀이 엄마랑 같이 할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찾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거에 그 기분을 좀 다스리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신나게 달리기 하고 오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렇게 해서 땀날 정도로 달리기 하고 오셔도 기분 되게 많이 풀어져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산책 좀 할까? 엄마랑 신나게 손잡고 산책 룰루랄라 하면서 돌아올 때 간식 하나 사 먹고 뭐 이렇게 푼다든지, 말씀드린 거 이제 이게 호흡도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실내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아니면 물을 한 잔 마시고 심호흡해보자. 또 너무 속상한 것을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그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되게 속상했구나. 이때 리액션 정말 잘해주시면서 야, 정말 화났겠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 이야기했더니 기분이 또 풀어지네.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 그것을 한번 찾으셔서 전환시켜 보시면 어떤 거라도 우리 아이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활동이나 뭔가를 해서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계속 올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취감과 자신감이 모든 부분에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이 조절력에 있어서도 이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예민한 것보다 좀 너그러워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어. 크게 실수를 했어. 그러면 첫 번째 아이가 실수를 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실수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전후 유무를 따지기 전에 아이를 막 몰아치거나 야단을 치거나 다그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 감정이 복잡해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안 생겨요. 아이가 실수를 했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를 감정적으로 막 너 또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랬지? 막 이런 말보다는 이것을 네가 위에 선반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게 떨어진 거구나 해서 좀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서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실수한 것을 너가 동생한테 이거 나눠주려고 했는데 잘못 건드려서 터졌구나. 아니면 동생 한 개 더 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거를 못 참고 오해해가지고 너 거 2개를 뺏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짚어줄 필요가 있으세요. 억울하지 않고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한번 선반에 뭐 올려놓으려다가 와장창창창 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기분도 안 좋아.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아이가 그런 거 만약에 깨트려서 바닥에 뭐가 팍 퍼지는 순간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쵸? 그러면 어머님이 힘드신 그 순간에 아이가 네가 저게 잘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깨졌구나 이렇게 안 나오고 왜 그랬어? 너 또 그랬어? 이거 어떡할 거야? 부터 해갖고 다다다다다 이제 나가죠. 그러면 아이가 마음에 그 자기의 어떤 조절력과 여유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시고 속상하지만 항상 첫 번째 아이가 실수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꼭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해 보셔서 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동생이 뺏어갔구나. 그래서 네가 속상해서 이거 뭐 던졌구나.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모르고 오해하고 뺏어갔어. 그러면 동생도 먼저 와서 아, 뭐 형, 그거 나 안 주는 줄 알고 내가 가져갔어. 이걸 시키시고 형도 그러면 너 주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뺏어가서 속상했어. 뭐 이런 기회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긍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서서히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 아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그거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이도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간접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아이들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든든하고 힘이 돼요. 그런데 늘 옆에 있어 주시는 엄마가 나에게 든든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너무 그 엄마만 옆에 있어도 그쵸? 마음의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계속 이제 예민하게 아니면 좀 불친절하게 아니면 계속 뭐라고 하고 뭐 화를 내고 이러면 아이들이 엄마랑 옆에 있는 게 너무 가시방석 같을 거예요. 엄마랑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눈치 보게 되고 좀 힘들고 또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엄마가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꼭 유지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40년간 하와이의 어떤 섬에서 아이들을 연구했대요. 도저히 좋아질 것 없고 도저히 좋을 수 없는 환경인데 잘 자랐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라지? 하고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란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만 3살이 될 때까지 옆에 든든한 어른이 있어 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사랑을 주고 옆에서 있어준 어른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준 거예요. 불안을 준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이를 사랑해주는 어른이 옆에 만 3세 때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이유가 이렇게 다르더라. 이 연구를 하셔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다면 늦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리고 뭐 다른 아이들도 지금이라도 몇 년은 내가 바빠서 못했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이거 연습하면 충분히 돼요. 내가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고 대부분 부모님도 그렇게 잘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꼭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 잘 해주시는데도 10번을 잘 해주셔도 한 번을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요 일관성에 대해서 상담을 했더니 어떤 어머님이 아이가 이제 사회성 때문에 좀 예전에 왔었는데 아이가 좀 불안하다 이랬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이가 불안할 수가 없다 불안할 리가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 아이가 못해줘서 불안한 게 아니라 보세요 어머님이 되게 급진히 잘해주시다가 최근에 지난번에 집 나가 6살 아이한테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해서 아이가 바깥에서 1시간 넘게 현관 나가겠다고 집을 나가서 현관에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엄마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되게 잘해주시는데 10번을 잘 해주시다가 한 번에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 하는데 애가 나갈 줄 모르는 거죠. 근데 6살 아이가 집을 알겠다고 신발 신고 나갔을 때는 이게 한 번의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번을 잘해주시지 말고 차라리 그 애정을 반만 쏟으시고 그 다음에 폭풍우처럼 한번 야단치는 이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가 10번 늘 잘해주시다가 한 번을 이렇게 휘몰아치시면 아이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엄마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쵸? 믿었던 엄마한테 큰 어떤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일관성을 꼭 말씀드려요. 아이들이 불안한 아이들의 어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 중에 가장 많은 게 일관성이 부족하면 불안성이 많이 올라가요. 어머님이 아무리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막 너무너무 보살핌을 잘해 주셔도 아이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불안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야. 이게 엄마에 대한 신뢰의 끝판왕이에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했어도 내가 이 선을 넘지 않았을 때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이해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를 받아줘. 나를 믿어줘. 이게 아이의 그 기본 그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적으로 엄하게 야단친 거는 전혀 마음에 아이가 불안하거나 앙금이 남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감정적으로 휘몰아치는 그 감정을 아이한테 쏟아 부었을 때 아이들이 불안해지고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그 안정감이 쫙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 막 올라오는 거는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공격성이 올라와도 아니면 폭력성이 올라와도 뭔가가 올라와도 자신감이 그 안정감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튀어서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교육해서 다 아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바탕에서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이 막 샘솟아 막 넘치고 요동치고 있으면 이 밑바닥부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해도 이 아이가 잠잠하게 안정되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더라는 얘기죠. 네. 어떤 교육을 해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럴까 저럴까 아니겠지. 신뢰가 일단은 없어. 신뢰가. 그래서 일단 이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것은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해주시는 거. 어떤 경우에라도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엄마는 괜찮아. 아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은 아이한테 계속 훈련해야 되고 경험하게 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이 입장에서라기보다 부모님 입장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가족끼리 어떤 신뢰. 엄마는 나를 언제나 사랑해.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는 나를 믿어줘. 그죠? 이거는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한테 주셔야 되는 마음이죠. 믿어줘야 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꼭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가 어떤 규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저기 장난감 방을 하나 정해두셨어. 작은 방, 거기 장난감 방인데 거기서 재미있게 놀고 규칙은 마지막에 정리만 하고 나오면 돼. 이렇게 만약에 하셨어요. 실컷 놀고 맨 끝에 제자리에 정리만 하고 나오면 돼. 이게 규칙이야.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놀게 두셔야 돼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규칙을 정했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들이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야. 침투를 하셔요. 자율성을. 그러니까 이 자율성을 아이들한테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예를 들면 장난감을 거기서 뭐 거꾸로 놀 수도 있고 뭐 보면은 마음에 안 들게 놀 수도 있고 조금 뭐 저렇게 하면 비싼 장난감이 부서질 것 같은데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원칙이 그랬어. 실컷 놀고 재밌게 놀고 장난감 정리만 하고 나오면 돼. 이게 규칙이었으면 아이가 거기서 비싼 장난감을 좀 부러뜨려도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사건건 들어가서 이거 비싼 건데 부러뜨렸어.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가지고 노니? 이건 위험하잖아. 이걸 누가 여기 위에 올려두니? 이건 동생 밟을까 봐 안 되잖아. 뭐 이것을 가서 다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면 자율성이 하나도 없죠. 이 아이가 뭔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자기 조절력이 키워지지 않아요. 키워지는 게 더뎌요. 예. 왜냐면 내가 뭘 해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 뭘 해보려고 했더니 이건 아니래. 그럼 얘가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규칙을 하나 정하셨으면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가 난처한 상황이나 실수를 했을 때는 계속 격려하고 응원해 주셔야 돼요. 실수를 비판하거나 나무라시거나 계속 이렇게 하면 자신감, 자존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 정도 덧붙이시면 되고 실수한 것을 계속 꾸중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이러면 아이가 뭘 할 수가 없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먹고 자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랑 어떤 놀이를 했어.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행복해하는지 기뻐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만약에 엄마 아빠가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이거 태워주고 이거 놀이해주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지? 근데 이게 엄마 아빠의 계획이에요. 사실 우리 아이랑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해봤더니 아이가 생각보다 시큰둥해. 그러면
그걸 속상하긴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돼. 별거 아닌데 아이가 너무 행복해, 기뻐해. 그 놀이나 그 과정을. 아, 나 이거 이렇게 했더니 아빠랑 이런 놀이 했더니 엄마랑 이렇게 했더니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런 감정을 요만큼이라도 느낀다면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셔서 아이가 나 너무 좋아. 이 순간이 너무 좋아. 이런 활동, 이런 경험 너무 좋아. 이럴 때 엄마가 너무 좋아. 이럴 때 아빠가 너무 좋아. 그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하니까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뭘 해도 이런 잠깐의 그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과보다 그리고 어떤 과정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준비했는데 이런 것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이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이것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되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야단을 쳐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블럭 쌓기를 하고 싶은데 소근육이 약해서 블럭 한 개를 제대로 못 쌓아.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맨날 알려줬는데 블럭 한 개를 제대로 못 꼽아? 퍼즐 한 개를 제대로 못 맞춰? 이런 경우 많으시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수십 번 알려줬는데. 그럴 수 있죠. 얘는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도 모르고 블럭을 이렇게 똑 꼽아야 되는 것도 아직 몰라. 그리고 힘이 없어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어.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계속 속상하시다고 와서 계속 얘기하시길래 손잡고 두 개부터 이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네가 해봐를 절대 하지 마시라 당분간. 그냥 어머님이 알려주셔라. 이 퍼즐은 이렇게 맞추는 거란다. 블럭은 이렇게. 그래서 블럭도 만약에 아주 쉬운 4개짜리 블럭, 뭐 6개짜리 작은 블럭 있잖아요. 큰 블럭. 그걸 가지고 어머님이 다 만드시는 거 재미있게 막 옆에서 만드시고 맨 끝에 하나만 꼽아줘. 요거 하나만 네가 얹어줘. 우와, 너가 이거 딱 꼽아줬더니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개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기가 너무 약한 부분을 알아서 하기 싫어하거나 또는 저거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 와, 저기 그네 타는 건 너무 무서웠어. 사다리 올라가는 건 너무 끔찍했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고 되게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강요하시면 안 되고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할 수 있잖아. 한 칸만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 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 마음 상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울면서 집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는 6살, 7살이지만 아이가 그거 할 수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와주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두려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은 도와주면서 손잡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냥 속상하셔도 퍼즐 2개부터 될 때까지 그냥 2개 가지고 재밌게 노시고 블럭도 뭐 4개, 6개 아주 큰 거 가지고 하나부터 하나라도 거기에 얹는 게 어디야. 그러면 그 다음엔 2개 얹게 시키시고 2개를 얹어주면 그 다음에 3개 얹게 시키시고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아주 그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와주시면서 아이랑 손잡고 부모님이 그냥 같이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훈련하시면 운동했을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 자기조절력을 지금부터 충분히 훈련하시면 아이들이 그 자기조절력 키울 수 있다. 신체적인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감정 조절 가능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타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게 환경이 세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